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1월 12일 화요일자 뉴스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이죠. 8월에 여행사 기준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보다는 단품 판매가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행사의 판매 실적입니다. 자, 8월 실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건 이제 아웃바운드 얘기였고요. 먼저 인바운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인바운드의 경우 일본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웃바운드의 경우 일반 패키지보다는 단품 판매가 월등히 앞서는 실적을 보였네요. 자, 인바운드 8월 유치 인원 볼게요. 여행사 통한 26만 8,500여 명,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 인바운드는요, 여행사를 통한 인바운드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월 대비 10% 증가입니다. 8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상품별로 살펴볼게요. 패키지, 일반 패키지가 가장 많습니다. 20만 8천여 명, 그 다음에 인센티브, 그 다음에 교육여행,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고요. 패키지 상품의 외국인 유치 인원 성별로 따지면요, 남자가 8만 명 정도, 여자가 13만 명. 역시 여행은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시는군요. 유치 지역별로는요, 일본이 9만여 명. 예, 인바운드는 일본이 중국보다 오히려 여행사 통한 실적은 중국보다 많네요. 중국은 그 반도 안 됩니다. 일본이 9만 7,441명. 전체 43% 차지하고요. 중국은 4만 4천여 명 정도, 그리고 대만,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아웃바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140만 2,300여 명으로요. 전년 동월 대비 작년 2018년 8월 대비하면 8.2% 떨어졌고요. 전월 7월 대비하면 무려 13%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자, 상품별로 볼게요. 패키지 상품, 일반 패키지가 52만 9천여 명, 퍼센테이지는요 37%가량입니다. 그리고 단품 상품은 무려 82만 2,800여 명, 무려 58%.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아웃바운드는 패키지는 37%, 단품은 58%,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자, 패키지 여행사의 사실 정체성과 다름없는 일반 패키지가 오히려 단품 판매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물론 이거 차이는 있었지만 차이가 이번엔 좀 크네요. 이것이 다소 좀 의외입니다. 자, 8월 국제선 티켓 판매 실적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판매입니다. 134만 2,500여 명, 전년 동월 대비 이 역시 8% 감소, 전월 대비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국제선 티켓 판매 실적은 항공권이 99.9%입니다. 134만여 명. 선박은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목적지 보겠습니다. 일본이 빠진 후에 여행사 통해서 어디를 제일 많이 갔냐면요, 중국 26만 7천여 명 정도, 그 다음 유럽, 그 다음에 베트남, 일본, 태국 정도입니다. 일본이 11만 명 정도로 여행사 통해서 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추세, 대략적인 분위기, 요즘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오늘 아에로멕시코가 얼마 전에 주 5회에서 주 6회로 또 증편을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에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데일리 운항을 한다는 소식이 저희 취재를 했는데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2월 중에 주 5회로 증편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주 6회였는데, 이게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주 7회 데일리 운항이라는 소식입니다. 아마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에로멕시코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은 멕시코 시간 기준이고요. 한국 시간 기준은 2월 6일부터입니다. 주 7회 운항이 확정입니다. 계속되는 증편 예정일은 12월 5일은, 그러니까 주 5회 증편은요, 반영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7일부터고요. 그리고 열흘 뒤인 12월 17일
한국 시간 기준은 그때부터는 주 6회가 되고요. 그리고 2020년 내년 2월 4일부터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2월 6일부터 주 7회로 운항을 합니다. 이번 아에로멕시코의 데일리로 증편 확정은 안정적인 상용 수요가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에로멕시코 관계자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요. 현지의 우리 대기업, 삼성을 필두로 현대, 그래서 대기업의 상용 수요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레저 수요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데일리 증편을 충분히 추진해도 되겠다. 그런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데일리 운항 관련한 항공 GDS 시스템은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내년 2월부터는 멕시코 인천 출발 멕시코시티 주 7회 아에로멕시코 통해서 증편이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모두 투어도 이제 점점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가고 있네요. 맞춤 여행의 새로운 브랜드 프라이빗 투어를 런칭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 맞춤 여행의 트렌드를 반영을 한 것이죠. 이번에 프라이빗 투어는 4인 이상 단독 여행객 대상 맞춤 여행입니다. 패키지 여행과 개별 자유여행의 장점만을 뽑아서 여행객 스스로 일정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가이드, 호텔, 그리고 노 쇼핑이 없다는 얘기죠. 등으로 품격 높은 여행을 제안합니다. 쇼핑이 없다고 품격이 높아지는 건 아닐 텐데요. 그동안 한국 단체 패키지 여행으로 이 쇼핑으로 인한 폐해들이 있었기에 이런 인상을 좀 지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쇼핑을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 품격은 더 올라가겠죠. 자, 모두 투어의 테마 여행 브랜드 컨셉 투어가 기대 이상의 만족도로 높은 호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선보이는 맞춤 여행 브랜드 프라이빗 투어가 모두 투어의 새로운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요. 챗봇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름은 아론입니다. 아론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 아론 그 챗봇 서비스를요,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시장으로 확대를 한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만큼 많이 쓰는 거죠. 위챗의 챗봇 서비스를 새로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위챗은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인구 중 모바일 메신저 사용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 중국 내 점유율 1위 모바일 메신저죠. 점유율이 90%면 우리나라 카카오톡 사용 인구의 상대가 비교가 안 되겠죠.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신규 채널 도입으로요. 기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바일 웹 그다음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내 메시지 앱을 비롯해 총 7개 채널로 챗봇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챗봇 서비스 채널에 중국어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서 중화권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접점을 넓혔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기존 한국어나 영어를 통한 안내 서비스만 가능했죠. 이번 개편을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중국어를 통한 서비스 안내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지에서 지정된 아시아나항공의 코드 AAR과 24시간 동안 고객 서비스를 위해 언제나 열려있다는 온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아론. 그래서 이거 아마 2017년부터 아마 국내 항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인프라 관련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항공사에서 마이스지요. 국제회의나 인센티브 단체 행사, 마이스 행사에서 이용 가능한 독특한 행사장 리스트를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2019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라고 합니다. 유니크 베뉴. 그래서 3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유니크 베뉴는 국제회의 등의 행사 장소로 지역의 독특한 문화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년도에 선정한 베뉴와 신규 베뉴 대상, 활용, 실적 및 위치, 시설,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 올해 30개의 새로운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 선정된 베뉴는 자동차 서킷 드라이브를 체험할 수 있는 강원도 인제 스파디움, 스피디움이네요. 그리고 전주의 한옥 숙박업소인 왕의지밀,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제주도의 본태 박물관, 그리고 뭐 젊은이들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인천 복합문화공간 코스모 40 등을 포함해서 총 19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뭐 뉴스를 아무나 고르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럽 지역이나 뭐 좀 이렇게 가면은 이런 뭐 단체 행사를 굉장히 특이한 장소에서 많이 합니다. 보통은 이제 호텔에서 하죠. 호텔이 여러 가지로 편하죠. 장소도 깔끔하고 뭐 음식 조달 그 서비스도 편하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단체 행사를 굉장히 특이한 곳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어떤 뭐 트래블마트 행사가 열린다. 그러면 이런 그 전야제나 그런 행사들을 어떤 호텔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지역에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동거리 뭐 아니면 뭐 수산물 시장 이런데 그 길 가운데다 이제 뭐 행사에 필요한 뭐 어떤 식탁 같은 것도 쫙 깔고요. 그 넓은 면적을 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해서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기존의 정형화된 것들을 벗어나서 그 해당 국가 또는 도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장소에서 이런 마이스 행사들을 많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마이스 산업도 점점 더 뭐 좀 선진화되지 않을까라는 평가 분석을 해 봅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11월 10일자 오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